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껏 기대감이 높았었던 지난 4월 고용 지표가 충격적일 만큼 실망스러웠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경기가 너무 빠르게 좋아지다 보니까 연준이 테이퍼링에 들어가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었죠. 하지만 고용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연준의 돈잔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아있었고 이것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 많은 투자자들이 지표가 한 번 미스됐다고 해서 이게 경기 회복의 어떤 부진한 지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도 시장 상승에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충격적이었던 고용 지표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엇갈렸는데요. 고용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금리가 하락했고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금에 대한 매수세를 부추겼습니다. 덕분에 금값은 상승 마감했고요. 금리가 하락하고 또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고밸류에이션의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1%가량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술주의 강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이냐? 사실 그것을 단언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표라든지 아니면 생산자 물가지표 같은 물가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만약에 물가가 또 높게 발표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고개를 들면서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이고 또 고성장주가 좀 부진한 그런 장세가 다시 한번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표가 나오는지 이번 주에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몇 가지 특징적이었던 기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치그룹의 상승세가 실적 발표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매출이 23% 늘었다고 밝혔고요. 또 올해 이익은 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이 약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요일장에서 매치그룹의 주가는 4% 넘게 올랐습니다. 자, 이어서 나이키도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나이키뿐만 아니라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더아머, 스케쳐스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이미 소비재 섹터는 2.4% 하락한 것에 비해서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의 주가는 0.1%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재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 이 바깥 활동을 할 때 무슨 옷을 입느냐? 스포츠웨어를 많이 입는다는 겁니다. 이런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나이키의 주가는 3.24%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익스피디아 보겠습니다. 여행 예약 사이트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일단 적자 규모가 줄었고요. 또 매출도 시장 예상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호실적 덕분에 익스피디아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에 7% 올랐습니다. 자, 스퀘어 보겠습니다.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이죠. 지난 분기 매출이 266%나 폭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를 2배 이상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가는 4% 올랐고요. 자, 로쿠입니다. TV 스트리밍 기업이죠.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79% 급증했고 활성 구독자 수도 전 분기 대비 240만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주가가 11% 급등했고요. 자, 빌닷컴도 보겠습니다. 빌닷컴은 중소기업들의 전자결제라든지 아니면 대금결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적자를 축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여기에다가 지출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DB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18% 급등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몇 가지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상품 선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바로 도지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이 이 일론 머스크가 SNL에 출연을 해서 도지코인은 사기다라는 것을 약간 웃기는 식으로 좀 약간 개그를 섞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도지코인의 주가가 30% 이상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런 다른 암호화폐들의 가격도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금리가 하락했고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금값은 올랐는데요. 0.9%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금값은 6개월 내 최대 주간 상승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832달러 선에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WTI 가격도 보도록 하죠. WTI 가격은 지난 금요일에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물론 인도에서의 어떤 우려감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인도의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하지만 이 인도의 어떤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상승은 오히려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을 비롯해서 특징주 또 시황 살펴봤는데요. 어떤 분석을 내리는 것이 좋을지 잠시 후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오늘도 로제트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고 해서 최진석 본부장하고도 저희가 참 많이 여러 차례 나눴던 이야기였었는데요. 사실 지난 금요일에도 이런 현상이 좀 극명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미 연준이 대대적으로 좀 이 통화 완화를 통해서 증시를 떠받칠 때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이 오히려 시장에서 좀 호재로 해석되는 그런 현상을 일컫는데요. 과거 이제 양적 완화를 한창 할 때, 이 연준에서 할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4월 고용이 컨센서스 100만 명 수준을 이 98년 이후에 최악 수준으로 미스를 했죠. 그러면서 26.6만 명밖에 지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근데 이게 호재로 해석되는 좀 오랜만에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는 그런 장세가 어울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경제 지표와 이 같은 증시 흐름 간의 괴리는 최근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조기 긴축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이 공포감이 최대 우려 사안이라는 점을 좀 증명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앞으로는 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꺾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고용 지표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했었던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 지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지난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요.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고용 지표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정말 시장 예상치의 4분의 1 토막밖에 안 되는 그 고용 시장의 부진이 나타났어요. 그 원인은 뭐였을까요? 참고로 이제 제프리스에서는 컨센서스를 또 2배 정도 뛰어넘는 무려 210만 명의 신규 고용을 예상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좀 뻘쭘한 상황이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아웃라이어한 그런 지표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은 고용 시장의 건전성에 이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쪽으로 좀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렇게 고용에서 부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온 그 이유가 일자리는 굉장히 좀 많았지만은 재취직하려는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버드대에서는 이 일자리 한 자리당 구직자가 1.1명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일자리는 풍부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펀드 스트레시라는 기관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인들이 재취직을 하는 것을 다소 좀 꺼리는 분위기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또는 이제 백신이 지금 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서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것을 기업 입장 그리고 구직자 입장에서도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그리고 그랜트 소튼이라는 기관에서도 5, 6월의 고용은 다시 좀 강력한 지표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표 해석과 관련해서 일단은 조기 긴축과 관련한 우려는 분명히 좀 완화됐다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TD 아메리트레이드라는 기관에서는 연준의 이 압박이 좀 완화가 됐고 그리고 조기 금리 인상 논의가 이제 논외로 됐다. off the table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시장에서도 분명히 이 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구할까 아니면 백신 맞고 구할까라고 했을 때 백신 맞고 구하자의 그 심리가 좀 많았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정말 좀 크리티컬한 좀 미스가 나오고 네.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둡게 하는 게 나왔을 때는 사실은 그게 또 굿뉴스가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용에 대해서도
이번엔 그런 이유 때문에 부진했지만은 앞으로는 계속 좋을 것이다. 이런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고용 시장의 개선은 시간 문제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건데요. 만약 돈잔치가 끝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연준의 돈잔치가 만약에 끝나면 주식시장과 또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기사를 올렸습니다. 다만 사실 이 기사 내용이 그 답을 준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 종류의 자산들이 좀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기사였었는데요. 그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함께 볼 텐데 첫 번째 그림이 이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실질 금리를 나타낸 건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현재 돈의 가치가 터무니없이 싸졌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단어를 쓴 것이 dirt cheap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자, 뭐 이걸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이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혹은 마이너스 88%까지 낮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싸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PER, 우리가 흔히 쉽게 이해하는 게 바로 PER이죠. PER도 볼 텐데. 이렇게 돈의 가치가 싸질 때에는 사실 사람들이 돈을 들고 있는 것이 손해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의 형태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도 지금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뭐 27.94배 정도까지 올라섰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 바로 닷컴 버블 수준까지 그 PER이 올라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주식 가격이 비싸다는 거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물가조정 주택 가격인데 주택 가격도 상당히 비싸죠. 2006년 미국의 주택시장이 붕괴되기 전 고점 수준까지 높아진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매우 비싸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미국 달러의 유통통화 규모를 역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만약에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을 중단하게 된다면 이들의 자산 가치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기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물론 그 고용 지표의 쇼크로 인해서 이런 우려감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만약에 연준이 정말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게 될 경우 월가에서는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충격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까요? 언젠가는 연준에서 유동성을 축소를 하겠죠. 그리고 네. 회수도 할 텐데 유동성이 막대하게 풀려서 시장에 도움을 준 것도 맞고, 그리고 자산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이 유동성 축소 시에 충격이 좀 가해질 것이다라는 쪽에는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충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를 통해서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준이 지난 2009년 초에서 2014년 말까지 세 차례 양적 완화, QE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이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13년 12월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14년에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이 증시 흐름을 좀 복기를 해본다면은 14년도에도 S&P 500 지수는 연간으로 11%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2013년 5월 22일이었죠.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이른바 긴축 발작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사실은 이제 신흥 시장이나 아니면 외환 시장 쪽에 충격이 좀 집중됐던 것이지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제 시장과 충분히 소통을 한 후에 유동성을 축소했을 시에는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충격이 굉장히 미미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준도 지난 1990년대에 이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이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 충격을 줬던 그 이후에는 소통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와 다른 변수가 한 세 가지 정도 있겠죠.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저희가 전해왔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투자 열풍이 전례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암호화폐 열풍은 과거에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을 했거나 아니면은 유동성을 회수했을 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정도는 과거와는 또 다른 변수로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도 이렇게 과거와 다른 현재 상황을 고려하고 또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뭐 그 점도 당연히 좀 이 고려를 할 겁니다. 지난주였죠. 이제 연준에서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자산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다. 네, 이런 또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2018년 11월에도 연준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도 연준에서 이번에 이제 뭐 significant declines in asset prices,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할 수 있다는 문구가 나왔는데, 이 문구도 작년 11월에도 팬데믹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난주에 연준의 경고성 메시지가 어떻게 본다면은 뭐 굉장히 특별한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수준의 자산 가치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뭐 in some markets, 그러니까 일부 시장에 네네. 이런 또 지칭을 했다든지 이런 점은 연준이 말씀하셨듯이 이 최근에 뭐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시장이라든지 네네. 이런 버블 위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특별한 경우에 이 좀 경고를 할 것이다, 소통을 할 것이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고가 오히려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이별 연습. 좀 재밌는 키워드를 찍어주셨는데, 자, 이 키워드와 함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의 뒷모습과 같은 사진을 또 올려주셨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알 것 같은데 한번 기사 내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오는 7월에 빅테크 이 거물이 CEO 자리에서 물러나죠. 바로 네네.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CEO인데 이별 연습하는 듯한 그런 흐름이 좀 나와서 이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공시자료에 따르면요, 지난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에 대한 주식을 148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9.1억 달러어치,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조 원 정도를 이 주식을 팔아치웠는데요. 물론 이제 주식 매각이 SEC의 10B5-1 좀 뭐 이상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룰에 따라서 미리 계획된 것이기는 했습니다. 미래 이제 매매 날짜도 SEC의 측에 밝히고 그리고 이유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그런 룰이 되겠는데요. 하지만은 베조스가 이번만 이 아마존 주식을 많이 팔았던 것이 아니라서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90억 달러 규모를 매도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매년 10억 달러씩은 블루 오리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언도 베조스 CEO가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5,170만 주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지난주에 5일 중에 아마존의 주가가 4일 동안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주간 기준으로 5.1% 하락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작년 11월에 역시 베조스가 수십억 달러어치 아마존 주식을 판 이후에 최악의 또 주간 성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아무리 예정된 주식 매각이라고 하더라도 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시장의 판단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도 어떤 이 뉴스를 예정된 그런 통상적인 그런 경영자들 아니면 내부자들의 거래지만은 네. 관심을 또 가지고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좀 이 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아마존의 또 주가가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은 실적 발표 이전에 한 달 동안 아마존 주가가 약 한 12% 정도 미리 오른 감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장주 전반에 대해서 변동성이 다시 한번 좀 높아진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 투자 의견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결국 시장 전반의 흐름과 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웰스파고에서도 아마존에 대한 목표 주가를 4,100달러에서 4,500달러로 올리면서 1분기의 호실적 이후에도 실적 고성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스퀘어나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5,200에서 5,500, 지금 월가 최고치까지 올렸는데 사업 트렌드 전반이 여전히 강하다. 그러면서 올해 내내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을 내려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